안녕하세요. 파노라마입니다. 오늘의 사연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4살 된 딸아이 엄마입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정리가 되지 않지만 최대한 간결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이가 돌 무렵 어떤 여자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앳된 목소리의 여자였는데 저희 남편과 사랑하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너무 당황스러우면 아무 말도 안 나온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솔직히 조금 더 의심하지 못했어요. 워낙 아이에게도 저에게도 다정하고 가정적이었거든요. 술, 담배도 안 하고 일이 늦게 끝나는 직업이라 바람 피울 상황도 못 된다고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어요. 몇 번 더 전화가 왔지만 받지 못했어요. 당황스럽고 그 상황이 안 믿겨서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 문자 몇 통이 계속 왔어요. 남편과 다정히 찍은 사진이랑 긴 장문의 문자로 남편과는 1년 정도 되었고 서로 사랑하고 있다. 자기는 남편 없이 못 산다는 이야기를 길게도 풀어서 얘기하더라고요. 남편이 퇴근하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천년 같았어요. 전화로 어찌된 일인지 퍼부을까를 100번쯤 고민하다가 변명을 만드는 시간을 주는 것 같아 겨우 참고 기다리니 남편이 오더라고요. 아무 일 없는 척 웃으며 들어오는 남편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물으니 사색이 되어서 빌더라고요. 회사에서 만난 여직원인데 자기에게 호감을 보여 순간 혹한 적은 있지만 나를 배신한 적은 없다. 그냥 외로워서 몇 번 만나 술 한잔한 것 뿐이고 나는 우리 가정을 깰 마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아이와 밤낮으로 씨름할 때 외로웠다는 핑계로 그 여자와 술 퍼마시고 다녔다는 걸 저는 멍청하게도 전혀 몰랐다는 게 너무 화가 나고 앞으로 이 사람을 전과 같은 마음으로 대할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결혼 전엔 남편이 바람핀다면 당장 이혼해야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상황이 닥치니 자꾸 남편의 변명을 믿고 싶고 한 번만 눈 감으면 우리 집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것 같았어요. 바보같이. 남편은 저만 보면 빌고 저는 남편만 보면 울고 불며 화내는 상황이. 보름 정도 지났을까 갑자기 남편이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가 자기 아이를 가졌다고 미안하다고, 그 아이를 책임지고 싶다고 이혼만 해달라고 미안하다는 말이 너무 어이가 없기도 하고 우리 딸은 어쩌고 그 애는 책임지나 싶어서 우리 딸은 책임 안 지냐고 물으니 저는 자기와 이혼해도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는 좋은 엄마니 괜찮을 것 같지만 그 여잔 자기가 안 가면 애를 지울 것 같다고, 내 자식인데 죽일 수는 없지 않냐며 울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혀 대꾸를 안 하니 이 집은 저를 준다고, 자기만 보내주면 된다고, 너는 자기 없이도 잘 살 거라고, 그 여자는 너무 어리고 자기 없이 애를 키울 수 없다고 하는데 융자 가득한 집 주며 생색내는 게 우습고 배신한 적 없다고 변명해놓고 이제와 세상 둘도 없는 사랑꾼인 척하는 게 가증스러워 오만정이 다 떨어져 이혼하겠다고 했어요. 그냥 절대 이혼해주지 말고 그 여자랑 그 아이, 아빠 없는 애로 평생 살게 해버릴까도 생각했었어요. 이혼하면 아빠 없이 애를 잘 키울 수 있을까 무섭기도 했는데 어차피 이혼 안 하고 살아도 내 남편이 그 여자랑 바람핀 걸 내가 알았고 그 여자와 살고 싶다는데 내 인생도 같이 갉아먹는 복수를 하면 나는 영원히 이 배신감에 갇혀 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혼 절차 밟았어요. 준다는 집도 받고 애 양육비도 협의하고 2주에 한 번 보여달래서 평생 안 보여준다 했다가 한 달에 한 번으로 합의하고요. 아이가 있으니 결혼보다 결정할 게 많더라고요. 중간에 그 여자가 정말 집 다 받아갈 거냐고 전화로 난리친 것 빼고는 정말 결혼 준비보다 오히려 수월하게 진행했어요. 정확히 정리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은 걸렸지만 이혼하고 바로 그 집 팔고 부모님께 죄송하지만 친정에 들어와 살고 있어요. 회사 복직을 3개월 당겨서 친정엄마가 아이를 봐주셔야 해서요. 돈도 돈이지만 집에만 있으면 미칠 것 같아서 나가서 돈 벌었어요. 아직 우리 애기가 예쁜 짓 할 때마다 그 여자가 애기 낳았다고 했을 때 훅훅 올라오는 무언가가 있긴 하지만 나가서 사람도 만나고 부모님과 사니 정말 많이 편해졌어요. 서두가 많이 길었네요. 아무튼 어제는 아이가 남편을 만나는 날이라 아이를 아침에 보내고 저녁에 데리러 갔더니 전 남편이 아기만 집에 먼저 보내고
저한테 얘기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아이 관련된 이야기인 줄 알고 카페로 가서 앉았더니 갑자기 크게 한숨을 쉬더니 자기 벌 받은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대꾸도 안 하고 쳐다보니 그 여자랑 낳은 아들이 자기 애가 아닌 것 같다고. 자기랑 그 여자는 둘 다 A형인데 아이가 B형이라 의심이 간다고. 자기가 찾아봤는데 B형이 나올 수 없다고.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정확하겠지만 정말 아닐까봐 무서워서 못하고 있다고 줄줄 말하는데 이걸 왜 나한테 얘기하나 싶어. 천벌받는 거 맞다고. 왜 피하냐고. 유전자 검사 확실히 해서 정면으로 제대로 받으라고. 너는 평생 내 새끼한테 온전한 가정 뺏은 죄 짓고 멀쩡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냐고. 꼭 유전자 검사하라고. 그 애가 네 새끼 아니길 빌겠다고 퍼붓고 왔네요. 이제야 좀 안정됐다고 생각했는데 왜 갑자기 나한테 어쩌라고 저런 얘기를 하나 싶고, 그것들이 못 살면 통쾌할 줄 알았는데 괜히 내가 이혼하던 과정들만 다시 생각나 심란한 하루네요. 오늘부터 휴가라 부모님 모시고 딸아이 데리고 어디라도 다녀와야겠어요. 이어서 추가 글이 있습니다. 재결합은 절대로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 아이가 전남편 자식이든 아니든 저희 가정은 이미 오래전에 깨졌고 다시 이어갈 만큼 멍청하지도 그 사람이 간절하지도 않아요. 쓰레기는 영원히 쓰레기니까요. 다만 아이를 만나게 하는 건 제가 알아보니 이혼의 책임이 아무리 남편에게 있어도 아이를 전혀 안 보여줄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아빠를 너무 좋아하기도 해서 저조차고 만남을 막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이가 있는 부부는 참 이혼을 해도 얼굴을 전혀 안 보고 살 수가 없네요. 그래도 밤마다 아이에게 아빠에 대해 좋게 포장했던 거는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아빠하고 같이 못 사는 게 상처로 남을까봐 밤마다 아빠와 따로 살지만 너를 많이 사랑한다는 말을 해줬거든요. 이혼의 이유를 아이에게 말해주는 것도 부모님과 상의해 봐야겠어요. 상간녀 위자료는 당시에 이혼하다 보니 생각보다 시간적 정신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어 그저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거기까지 나가지 못했네요. 집 받은 걸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왜 이제 와서 잘 키우던 아들 혈액형에 갑자기 꽂혀서 저러는지에 대해 생각이 들지 않았고,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한들 전남편한테 꼬치꼬치 물어가며 도란도란 얘기를 나눌 만큼 전남편에게 관심이 있지도 않아요. 더 이상의 후기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애가 전남편 아들인지 아닌지 궁금하지도 않고, 제가 그 상황을 궁금해하면 전남편한테 여지를 주는 게 될까봐 그냥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니 잊고 지내려고 해요. 이혼은 제가 평생 가지고 갈 상처지만 아이에게 멋진 엄마가 될 수 있도록 잘 이겨내고 살겠습니다. 이어서 베스트 댓글이 있습니다. 다시 합치고 싶어서 간보나 본데 절대 재결합하지 마세요. 그런 돈 받아줘봤자 언제 또 뒤통수 칠지 몰라요. 꼴 좋네 그 남자. 저도 꼭 상간녀 아기가 닌 남편 아기가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매달려도 쓰레기 다시 죽지 않으실 테니까요. 끼리끼리 만나서 잘 됐네요. 다시 돌아오고 싶다는 뉘앙스 풍기는 것 같은데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남의 새끼 내 새끼 마냥 품에 끼고 물고 빨고 키우라고 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파노라마였습니다.